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2019학년도 경찰대학 국어 영역 문제풀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37번부터 마지막 문제 45번까지 쭉 한 번에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우리는 37번부터 이제까지 좀 긴 시간 공부했으니까 마지막 시간은 좀 짧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37번은요. 빙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빙하에 대한 이야기 37번부터 40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보죠. 자, 용어의 개념을 소개하여 이해를 돕고 있나요? 맞습니다. 보면요. 빙하라는 거 혹은요. 직접대라는 거, 소모대라는 거, 직접대, 소모대, 그 다음에 빙하의 이동, 압력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특정 현상의 세부적 내용을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빙하 이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세 가지를 또 들었네요. 빙하의 무게로 인한 압력 상승으로 인해서 빙하가 이동한다. 빙하의 하단이 액화 현상이 되면서 빙하가 이동한다. 빙하 하단의 지질이 여러한 것들을 원인으로 제시하면서 빙하 이동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소개하고 있고요. 자,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유추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동일한 현상을 설명하는 상반된 이론의 특징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대비 혹은 상반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상반된 이론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상반된 이론이 있으려면 이러한 의견도 있고 아니다. 이러한 의견도 있다. 이러한 구조를 띠고 있어야 하겠죠. 자, 구체적 수치 제시하여 현상을 설명하기로 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10% 차지하고 150만 년 전에는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았다라고 하면서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8번 보도록 하죠. 윗글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찾아라 라고 했네요. 그럼 나머지 4개는 일치한다라고 했으니까 하나하나 보면 1번입니다. 지난 150만 년 동안 직접대보다 소모대가 항상 우세하였다. 직접대는 생성하고 소모대는 줄어드는 거죠. 자, 직접대보다 항상 소모대가 우세하였다. 맞는 듯 하지만 150만 년 동안 직접대가 소모대가 항상 이 부분이 좀 걸려요. 자, 지문으로 돌아가 보면 150만 년 전에는 그 비율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한다. 이후 확장과 축소를 20번 넘게 반복하였으나 전체적인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거지 항상 우세하였던 건 아니죠. 계속 반복되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항상 우세한 것은 아니고요. 기후 조건에 의해 빙하의 규모가 커지기도 작아지기도 한 거 맞고요. 빙하의 무게가 커져서 압력이 증가하면 빙하가 이동할 확률이 더 높아지나요? 맞습니다. 어디 나와 있나요? 그 바로 밑에 빙하의 이동이 무게로 발생하는 압력이 높아지면 빙하의 표면과 지면 사이에 충돌이 격화되고 그 결과 빙하가 이동하게 된다라고 했네요. 맞고요. 빙하의 액화 현상은 마찰력의 변화를 주어 빙하의 이동 속도에 영향을 미치나요? 맞습니다. 어디 나와 있나요? 그 밑에 보면 계속해서 나와 있죠. 그 같은 액화 현상이 빙하와 지면 사이의 마찰을 줄이면서 빙하 이동을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빙하의 침식 작용은 암석 덩어리를 파편화시키는 것과 기반암을 갈아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역시 밑에 정리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자칫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항상 우세하였다 보다는요. 계속 반복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아무래도 어느 해 좀 소모되는 양이 더 컸다거나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전체적인 양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9번이요.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닷물이 얼어서 빙하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있지만 이 경우에는 육지에서 눈으로 빙하가 만들어질 때보다 생성 조건이 좀 더 까다롭다. 무엇보다도 바닷물에는 그 속에 포함된 염분, 짠 거 맞죠? 염분 때문에 민물에 비해 어는 점이 낮습니다. 염분 때문에 어는 점이 글씨를 너무 못 쓴 것 같네요. 염분 때문에 어는 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만들어지기 어렵고요. 같은 바닷물이라도 염분이 높을수록 어는 점은 더 낮아집니다. 그러면 염분이 높을수록 어는 점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때요? 빙하가 만들어지기 어렵다. 라는 거죠. 빙하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계속 볼게요. 또한 또 하나 방법입니다. 수온이 내려가면 물이 차가워지면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물이 아래로 움직이는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온이 내려가면 밀도가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서 대류 현상 발생을 하는데요. 일어나는데 대류의 규모는 수위와 비례합니다. 대류 현상이 나타난다. 즉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높이 올라가면 대류 현상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즉 빙하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 볼게요. 다른 조건들이 모두 같다면 수위가 낮은 바닷물보다는 높은 바닷물에서 빙하가 생성되기가 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대류 현상이 높아지면 어때요? 빙하가 만들어지기 어렵다라고 했죠. 수위가 높다라는 것 여기에서 대류 규모는 수위와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대류가 높아지면 수위도 높아지고요. 높아질수록 뭐 한다고요? 빙하 만들어지기 어렵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겠군. 이 부분이 틀렸다고요. 틀렸고요. 계속 볼게요. 얼음 입자들이 생겨야만 빙하가 생성되는데 맞죠? 바닷물은 어는 점이 낮아서 얼음 입자들이 생기는데 불리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 다른 조건들이 모두 같다면 염분이 높은 바닷물보다는 낮은 물에서 빙하가 생성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염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는 점은 낮아지고 빙하가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하나하나 계속 볼게요. 4번입니다. 빙하가 생성될 때, 눈으로 빙하가 생성될 때는 눈의 무게가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는데 바다에서는 그러한 눈의 무게가 없어 빙하의 생성이 어렵고요. 물 분자가 압력을 받아 분자 구조가 재배치되어만 빙하가 생성이 되는데 바다에서는 무엇 때문에? 대류 현상 때문에 물 분자가 압력을 받는데 불리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과학 지문, 과학 현상 어떠한 이러한 지문의 이렇게 과학 이야기 우리 많이 취약하죠. 과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이러한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한 지문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현상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을 간략화하는 방법, 간략화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물론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바닷물이라던가 이런 빙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 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이 쑥쑥쑥 이해가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좀 처음 보는 내용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 지문이라던가 어떠한 논리적인 지문, 논술에 대한 이야기, 철학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지문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축소화시켜 나가면서 이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40번으로 갈게요. 자, 윗글에 A와 문맥적 의미가 같은 거 그럼 A를 봐야 되겠네요. A를 봤더니요. 쭉 넘어가서 가운데 부분에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부분 보면 눈의 재결정 작용이라 이른다 라고 되어 있네요. 좀 더 볼까요? 이때 주변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눈은 완전히 얼음으로 변한다. 이러한 이러한 변화를 눈의 재결정 작용이라고 이른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이렇게 부른다, 이러한 현상이라고 명명한다 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에 이른다 라는 것은 이르다로 봐야 되겠죠. 기본형 이르다로 보면 어떤 대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부르거나 가리켜 말하다 라고 하면서 명명한다, 이름 짓는다, 불린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의미로 쓰인 거 1, 2, 3, 4, 5번. 1번, 한때 도루묵을 달리 이르게 된 사연이 있었다 라고 해서 한때 달리 부르게 된 사연이 있었다. 1번 바로 나왔네요. 1번 정답 찾고요. 나머지도 확인해 보죠. 형은 동생의 잘못을 이르겠다고 누군가에게 고발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잘못을 윗사람에게 이른다. 일러라 일러라 이런 것들 그러한 의미인 거고요. 길사는 전생 이에게 같이 떠날 것을 이르고 있었다라고 해서 여기서의 이르고는 같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이고요. 따끔하게 이르면 다시는 그런 짓을 반복하지 않겠지. 따끔하게 타이르면 그런 짓을 반복하지 않겠지. 옛말에 이르기를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 옛말에 이르기를 즉 어때요? 옛말에서 즉 책이나 속담 따위에 옛날부터 이어지기를 말해지기를 이라면서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고 했다. 문맥 같은 거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41번부터 쭉 가면 마지막 문제까지 가는데요. 사촌입니다. 마지막이 소설로 마무리가 되네요. 자, 사촌 한번 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지문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타작마당 돌가루 바닥같이 딱딱하게 말라붙은 뜰 한가운데 어디서 기어들었는지 난데없이 무엇? 지렁이. 체크된 거 보니까 이렇게 체크된 거 우리 지렁이 눈여겨봐야 되겠죠. 지렁이 한 마리가 만신의 흙고물을 칠해가지고 바둥바둥 굴고 있대요. 지렁이가 어때요? 바둥거리고 있대요.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고 있습니다. 새까만 개미떼가 물어뗄 때마다 아하! 지렁이를 괴롭힙니다. 지렁이를 어때요? 못살게 구는 게 누구예요? 개미떼입니다. 그러면 개미떼는 어때요? 좀 부정적인 이미지네요. 개미떼가 지렁이를 괴롭힙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개미떼가 물어뗄 때마다 지렁이는 한층 더 모질게 발버둥질을 한다. 또 어디선지 죽다 남은 듯한 쥐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니 종종 걸음으로 마당 복판을 질러서 돌담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 군데군데 종구멍이 나서 썩어가는 기둥이 삐뚤어지고 중풍 든 사람이 입처럼 문조차 돌아가서 북쪽으로 사정없이 넘어가는 오막살이 앞에는 좀 비루한 삶, 어때요? 좀 가난한 삶, 힘든 삶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행히 키는 낮아도 해묵은 감나무 한 주가 서 있다. 그러나 그게 라야 모를 낸 이후 비 같은 비 한 방울을 구경 못한 무서운 가물에 시달려 그렇지 않아도 쪼그라졌던 고목잎이 볼 모양 없이 베베 틀려서 잘못하면 돌배나무로 알려질 판이다. 그래도 그것이 90도가 넘게 쪄내리는 8월의 태양을 가리어 누더기 같은 아마 밑둥치에는 제법 넓은 그늘을 지었다. 그걸 다행으로 깔아둔 낡은 삿자리 위에는 발가벗은 어린애가 파리똥 앉은 얼굴에 뗏물이 조르르 흘리며 울어댄다. 중략입니다. 노인은 불은 콩껍질같이 쪼그라진 눈에 괜 눈물을 뼈다귀 손으로 썩 씻었다. 곁에 누운 손자놈은 땀국에 쭉 젖어 있다. 노인은 손자놈의 입이며 콧구멍에 벌떼처럼 모여드는 파리떼를 쫓아버리면서 참 이상하죠. 이렇게 힘들고 할 때 파리떼가 더 달라붙는 것 같아요. 말라붙은 고추를 어루만진다. 응 그래 울지 말어. 자장자장 우리 애기. 내 어미는 왜 여태 오자늘까? 입안이 이렇게 바짝 말랐구나. 그놈의 집에서는 무슨 일을 끼니 때도 모르고 시킬 꼼. 에헴 에헴.
노인은 억지 힘을 내가지고 어린 걸 움켜안고는 개다리처럼 엉거주춤 버디디고 일어섰다. 그럴 때 마침 아들이 벼살에 얼굴을 벌겋게 구워가지고 들어왔다. 들어서면서 퉁명스럽게 다디 어디 나갔어요? 다들 어디 갔어요? 일 나갔지. 무슨 일요? 진순에 무명밥 매러 간다고 했지 아마. 들깨는 잠자코 위통을 벗어 이름이 들깨인가 봐요. 훌쩍 벗어서 감나무 가지에 걸쳐놓고는 늙은 아버지로부터 어린 것을 받아 안았다. 치삼노인은 뽕나무 잎이 반이나 넘게 섞인 담배에 장죽을 한 대 피워 불면서 아들을 위로하듯이 그러나 대답을 두려워하며 물었다. 노는 어떻게 돼가니? 어떻게라니요? 이제 다 틀렸어요. 풀래야 풀물도 없고 벙아리 오줌만한 봇물도 중들이 죄다 가로막아 놓고 제 얘기 꼭 기신년 모양은 나겠군 그래. 기신년 그래도 냇물이 조금 안 났었나요? 그랬지. 지금은 그놈의 수돗바람에 지금 논에 물을 대야 하는데 중놈들이 막아섰고요. 여기에서 중놈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수돗바람이 불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 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것도 원래 약속을 할 때는 농사철에는 냇물을 아니 맞기로 했다는데 제 얘기 면장 녀석은 색주가 갈보 놀릴 줄이나 알았지. 어디 백성 죽는 건 알아야죠 하면서 어때요? 면장이 지금 개미떼로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중놈들도 개미떼이고 안 그래도 가뭄인데 수돗물 한다면서 냇물까지 가로막았나 봐요. 쭉 보면요. 치삼노인은 중놈이란 바람에 가슴이 섬뜩하다. 그것은 자기들이 붙이고 있는 전론 중에서 제일 물길 좋은 두 마지가 자기가 젊었을 때 대대손손 자손대대로 복맞고 또 극락가라는 중에 꿰매 속아서 그만 불전에 아니 보강사에 시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만 있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멀쩡한 자기 눈을 괜히 중에게 주어놓고 꿍꿍 소작을 하게 되고 보니 싱겁기도 짝이 없거니와 딱 한 살림의 아들 보기에 여간 미안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고 있네요. 41번 볼까요? 자, 현실에 대한 불평을 토로하는 장면에서 간접적으로 인물의 성격 드러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자가 인물의 말과 행동에 내재된 심리적 상태를 논평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이야기해주고 있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대립과 갈등, 현실적 상황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들이 어떠한 위험에 처했는지 알 수 있고요. 공간적 배경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물의 처한 상황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때요? 첫 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공간적인 배경까지도 잘 묘사해주고 있죠. 서술자가 현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서술자도 또한 객관적인 것이 아닌 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이 노인과 지금 이 가족이 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가족을 이야기하면서 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42번 볼까요? 자, 치삼 노인은요. 일터로 나가 끼니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며느리 행동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때요? 손자를 달래기 위해서 푸념하고 있는 거죠. 아유, 왜 이렇게 안 온다니? 라고 하면서 한탄스럽게 그냥 푸념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치삼 노인은 자신의 과거 행동으로 인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데에 미안함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무엇인가요? 보강사. 그 돈 가장 좋은 거 두마지기만 안 줬더라도 지금처럼 고생하고 있진 않을 텐데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들깨 아들입니다. 농사를 짓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 담담히 순응하려는 긍정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담담히 순응한다라기보다는 거칠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들깨는 치삼 노인의 물음에 퉁명스럽게 답을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 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불만인가요? 가뭄이 불만이기도 하고요. 그냥 가뭄도 아니고 어때요? 중놈들이 다 물길을 막아놨고요. 시냇물 때문에 또 면장 또한 시냇물을 막아서 여러모로 힘든 이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치삼노인과 들깨는 면장이나 중의 현실의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조력자로 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있죠. 방해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력자가 아니라 방해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42번의
2번 하나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43번입니다. 기억에서 미음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 볼게요. 기억을 보면 북쪽으로 사정없이 넘어가는 오막살이 몹시 궁핍한 생활로 기울어져 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니은을 보면 고목 잎이 볼 모양 없이 배배 틀려서 잘못하면 돌배나무로 알려질 것 같다라고 했죠.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감나무가 배나무로 보인다. 자연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돌배나무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 디귿 보면요. 대답을 두려워하면서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좀 예측이 가능한데 그것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노는 좀 어때?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아들이 부담스럽거나 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논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가뭄이라는 자연적 재해 이외에 또 다른 갈등 요인이 있다라는 걸 리을을 통해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수돗바람에 농사철에는 냇물을 안이 막기로 했는데 라는 것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미음 보면요. 자손대대로 복 많이 받고 극락가리라는 중액뱀에 속아서 자손들 평안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인물의 심리 악용한 거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4번입니다. 자, 지렁이와 개미떼 상징성 인물에 적용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렁이는 누구인가요? 들깨입니다. 그러면 지렁이를 괴롭히는 개미떼는 보광사 중 맞고요. 면장 맞고요. 그렇죠. 자, 지렁이를 의미하는 건 보광사 중 면장 뭐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1번 하나 찾아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이고요. 45번 마지막 문제.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사하초는요. 지독한 가뭄에 농사지을 물길이 막혀버린 송동리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과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저수지 물길을 막아 제 살 길만 찾는 보광리 사람들의 대립을 쟁점화한 작품이다. 친일 계급을 등에 업은 사찰과 이를 비호하며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면장과 같은 관리의 형태를 통해 민중들의 삶의 터전인 농토의 소유와 경작에 대한 갈등이 첨예화된 식민지 현실을 비판적으로 서사화한 것이다. 이제 다 틀렸어요. 풀래야 풀 물도 없고 해서 지독한 가뭄에 농사지을 물길이 막혀버린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 잘 드러나고 있고요. 맞죠? 기사녀는 그래도 냇물은 조금 안 났었나요? 라고 농민들 간의 대립이 첨예화된 현재의 원인과 당시의 상황이 발생한 원인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래도 냇물이라도 좀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냇물까지 막혔어요. 라고 하면서 어때요? 원인이 다르다라는 거. 계속 볼게요. 원래 약속을 할 때는 농사철에는 냇물은 아니 막기로 했었는데 에서 민중들의 삶터와 생활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누군가요? 면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더군다나 전과 달리 중놈들까지 덤벼든 꼴을 보면 에서 친일 계급을 등에 업은 사찰의 횡포 짐작할 수 있고요. 제 살 길만 찾으려 물길을 다 막았다라고 했죠. 멀쩡한 자기 눈에 괜히 중에게 주워놓고 꿍꿍 소작을 하게 되고 보니 에서 농토의 소유와 경작에 대한 갈등이 초래된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지만 않았으면 이라면서 그래서 45번의 마지막 문제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학년도 경찰대학 국어영역 문제 45문제 총 4시간에 걸쳐서 문제 풀어봤습니다. 앞에서 좀 많은 문제를 풀다 보니까 마지막 문제 부분에 해당하는 4번째 강의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했으면 좋았으리만큼. 자, 여러분 전체적인 문제 물론 제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풀어드렸으면 좋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개념 부분에서 이 부분이 좀 부족한데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가사 부분이라던가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직접 찾아봐 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문제, 틀린 문제, 부족한 문제 다시 한번 개념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새로운 강의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